예,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얼마 전에 20대 청년들을 만나서 쓴소리를 들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30대를 만났습니다. 생생한 목소리들이 참 많았는데 파도는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.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어요. 국토부 장관 김현미? 그분이 나와서는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기다렸으면 어쩔 뻔했을까? 지금 아찔해요. 지금도 생각해보면. 부동산 집 있는 사람들을 적폐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럼 적폐 아닌가요? 또 진짜 묻고 싶어요. 왜 집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30대들이 주택을 마련을 해야 집안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30대들이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의문이 듭니다. 꽤 직접적인 비판들이 나왔어요. 30대는. 구장처장. 네.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걸까요? 시간이 나면 경제학 원론을 보시라라고 했고, 아니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적폐냐? 역시 30대는 부동산으로 꽤 들끓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30대라고 하면 그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서 결혼해서 이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여생을 준비하는 어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 나이인데,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여러 냈지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과연 내가 월급 모아서 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겠느냐. 이거에 대한 이제 열패감이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가 지금 30대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경제학 원론을 보라 이런 얘기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고 이 개입을, 시장에 자꾸 개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풍선 효과로 더 부작용을 낳지 않았느냐. 그러니까 기본에 좀 충실해라.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공급하려면 확실히 해서 가격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공급은 억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0대들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예. 만약에 그 시장이 투기 수요 때문에 잘못 작동되고 있을 때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써서 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. 그리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서 이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. 이렇게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 가격이 왜곡됐다. 이제 이런 비판이 이 경제학 원론을 보라 이런 얘기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는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장려한다. 이상한 나라다. 김현미 전 장관 말 듣고 집 안 샀으면 어땠을까 아찔하다. 내가 좀 뭔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좀 차분히 모아서 사고 싶은데 임대주택만 장려하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.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. 그런 의미가 있죠. 그래서 일부 이제 저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 부동산 TF에서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집값 한 10%, 뭐 6%, 7%만 갖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이 대출이 너무 막혀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핀셋으로 정말 생애 처음으로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푸는 방법들은 충분히 논의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방향을 수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세금 문제도 지금 그 재산세 감면을 올렸지 않습니까? 그 기준을.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요구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생생한 목소리 하나 더 있는데요. 30대 주부 이렇게 성토하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제가 아이를 키우고 이제 집을 장만하고 집을 더 넓혀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. 정말 세금이란 세금은 다 뜯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걸 다 막아놓는 것 같아요.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실망을 가져서 솔직히 저는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. 보신 것처럼 30대는 부동산이었다면 얼마 전 열렸던 20대 간담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공정이 화두였습니다. 조국사태 국민의당에 사과하신 겁니까? 아닙니까? 하다못해 당의 인턴 비서라도 직접 물어보십시오. 허위 인턴,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아닙니다. 교육법권, 국민, 그리고 박원순, 보건호청, 서울, 부산, 시장까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만 이번 정권이 된 시주 너무나 합니다.
20대, 30대 지금 차례로 이 민주당이 경청을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. 경청 텐트는 전국구로 설치될 것이다. 일단 재보선 참패 이후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는 좀 여당에게도 점수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좀 일단 듣겠다는 자세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꼭 이걸 들어야 하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이야기는 이미 뭐 시중에 나가면 다 친구들 다 이야기하고 합니다. 근데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을 해봐서 지금 이제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뭐 저하고 같이 학생운동 한 분도 있고 한데 예. 이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. 이 그 학생운동한 세력의 가장 사고의 핵심적인 거는 뭐 세상을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. 즉 부르조아와 프로레탈레아. 그다음에 이제 투기꾼과 그렇지 않은 사람,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. 민주화, 그러면 민주. 그 결국은 뭐냐면 이 투기꾼을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게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20평짜리 집을 살고 있으면 30평대에 있는 분이 40평으로 가야 그 30평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을 해야 나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빌리니까 이 사람만 잡으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지금 세금을 임대인한테 다 돌리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임대하시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을 오히려 이 사람이 떠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게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. 세상이 그렇게 움직입니다.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바로 경제와 언론을 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. 즉 세상이라는 게 이분법을 딱 나눠서 당신은 옳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경청투어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일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강병원 최고위원 보십시오.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투기 세력 때려잡냐. 이거 안 된다는 거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게 지금 결정적인 문제고 이런 목소리 듣는 분들이 정책 결정에서는 소외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? 많이 들으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.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여권 인사도 많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일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도하 변호사님. 네. 중요한 건 뭐 민심을 들어서 20대든 30대든 부동산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듭을 좀 집권 여당이 짓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지금 재산세 완화 대상은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나 양도세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듣고도 좀 짐작이 되는데요. 김부겸 총리가 집값 오른 거 불로소득으로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경제학 원론 책 읽어보라고 얘기하신 게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 사회 거죠. 환원이라는 단어가 썼죠? 예, 소득하고 자산 구분도 못 하시고 이게 사회 환원을 할 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강병원 최고위원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자동세와 세하고 비교해서 큰 돈 아니다.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저는 이게 종부세나 아니면 이 부분의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벌금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 입장이 안 바뀔 것 같다. 불행히도. 이게 좀 완화가 되면 좋겠는데 대출 규제, 장기 보유, 1가구 1주택 이런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여당을 향한 30대 층의 30대 쓴소리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. 열심히 일해서 집 사는 게 잘못인가? 적폐가 적폐 척결하겠다는 아이러니다. 하하, 예. 윤석열 전 총장 지지 포럼이 공정과 상식이냐, 공정을 깨트린 게 바로 장모 사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. 네. 이재명 지사님 대선 준비 바쁘시겠지만 그분의 쌀 한 가마니 보내달라는데요. 아하, 뭐 이런 좀 풍자 섞인 댓글 만나보셨습니다. 또 볼까요?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연락했다가 아 뜨거 싶어서 일단 피했겠지. 나라도 그랬겠다. 예. 마지막 댓글입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정은 전 부총리도 좋은 후보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정도의 뚝심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의견까지 만나봤습니다.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. 여당 얘기를 해봤다면 야당 얘기도 안 만나볼 수가 없죠. 바로 이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.